서클이 오늘도 띄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협력해서 스테이블 코인 USDC를 찍어내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준비금 자산을 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죠. 오늘은 USDC가 어떤 스테이블 코인인지, USDC를 발행하는 서클사의 전망 중에 리스크가 있는 요소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이 발행하는 USDC도 USDT처럼 달러에 1대1로 패깅된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때문에 지급결제 수단, 그러니까 화폐처럼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가 통과가 됐는데 이게 스테이블 코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달러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또 미국 국채 수요를 유지시키는데 필요하다는 인식을 미국 정부도 하게 됐다는 게 지니어스 액트의 통과인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 하면 테더사의 USDT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운영 방식이나 준비금, 관리, 투명성 이런 점들에서 서클과 테더는 몇 가지 주요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가지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 시장 규모를 비교하면 여전히 테더가 훨씬 큽니다. 스테이블코인 시장 2,340억 달러 중에 USDT가 1,450억 달러, 그리고 USDC가 602억 달러로 각각 62% 그리고 25.7%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USDT가 2014년에 먼저 출시가 됐고 USDC가 다소 늦은 2018년에 출시됐다는 점도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또 USDT 같은 경우에는 유동량이 높기 때문에 거래가 잦은 고빈도 트레이더들이 많이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고, 투명성이나 규제 준수에 관련해서는 서클사가 훨씬 잘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은 USDC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또 서클은 달러뿐만 아니라 유로랑도 1대1로 패깅되는 스테이블 코인 EURC도 발행하고 있어요. USDT는 준비금으로 단기 미국채, 현금, 상업 어음, 가상자산 이렇게 다양한 자산들을 준비금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USDC의 준비금은 단기 미국채 그리고 하루짜리 환매 조건부 채권, 레포입니다. 특히 USDC는 USDT보다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특징이 있는데 테더가 준비금에 대한 감사랑 투명성 부족으로 좀 논란에 오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클은 매주 준비금의 규모와 유동량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USDC의 준비금 중 41.4%는 미국채에 있고 51.3%는 미국채 레포에 투자된 상태입니다. 서클은 이달 초 6월 5일쯤에 상장을 했고 이틀 만에 247%가 찢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궁금한 건 서클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우상향을 할 건지 리스크는 없는지 이런 거겠죠. 미국 기업들은 상장을 준비하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S1이라는 리포트를 제출합니다. 이 리포트가 뭐냐면 투자자들한테 회사의 중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역할을 하는데 서클의 홈페이지에서도 서클이 제출한 S1 리포트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리포트를 보면 서클이 공식적으로 이러이러한 점은 저희가 위험할 수 있어요 라고 짚어놓은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보면 44페이지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주요한 5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서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다 읽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S1/하고 A라고 써진 것들이 이제 SEC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한 버전들이라 가장 최신 버전을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경쟁사가 많아요. 서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기존 경쟁자 외에도 수많은 경쟁자들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금융과 결제 시장에서 더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리플이나 페이팔이나 이미 지금도 많은데 은행이랑 자산운용사 같은 전통 금융권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을 내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토큰화된 머니마켓 펀드, TMMF라고 하는데 이런 제품을 들고 시장에 진출한다는 기업들도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TMMF가 왜 나오냐면 서클의 미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서클은 해시노트라는 회사를 올해 초에 인수를 했고 USYC라는 TMMF를 발행을 하거든요. 이 USYC 같은 경우에는 3억 7,800만 달러, 5,145억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스테이블 코인 연계 TMMF인데 인기가 많고 앞으로 미래 먹거리라고 서클은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만 정리하면 우리가 하려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앞으로도 점점 커지겠지만 경쟁사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사업인 TMMF도 경쟁자가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금리 변동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서클은 수익 대부분이 USDC의 준비금을 운용하는 이자 수익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유한 준비금 자산 있잖아요. 이걸 운용하면서 발생한 이자가 서클사의 대부분의 수입원이라는 건데, 작년 말 기준으로 서클 수익의 약 98%가 USDC 준비금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서클은 작년에만 17억 달러의 준비금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최근 3개월 동안은 약 5억 5,800만 달러의 수익을 기록했다고 하는데, 당시 단기금리가 4.34%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연준은 금리를 계속 낮추려고 하고 있죠.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서클이 지금까지 누렸던 고수익, 고이자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펀드스트랫의 분석을 따르면 금리가 0.25% 인하될 때마다 서클의 영업이익이 약 1억 달러 감소한다고 합니다. 올해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91.7%고 최대 4번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서클한테는 꽤나 부담이 되겠죠. 서클도 이런 부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유동성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스테이블코인 공통의 리스크 같은데, 이제 충분한 자본 준비금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서클은 패깅이 한번 끊어진 적이 있었고요. 재작년 초 2023년 초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한 거 기억하실 건데, 그때 서클의 USDC가 달러 패깅에서 일시적으로 끊어진 적이 있었어요. 이후에 이제 서클은 준비금을 관리를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면서 신뢰를 되찾고 있습니다. 유통 비용이 생각보다 클 수 있어요. 코인베이스가 USDC를 유통하고 홍보하는 파트너 중에 하나인데, 서클은 USDC를 홍보하는 파트너들한테 전체 준비금 수익의 약 60%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금 수익의 60%나 유통 파트너들한테 떼어준다는 건데, 비용이 높기 때문에 USDC가 많이 쓰이지 않으면 비용 부담이 커진다는 겁니다. 서클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서클은 USDC의 발행과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먼저 떼어놓고 코인베이스는 매일 기준으로 자기 플랫폼이나 지갑에 들어온 USDC의 비율만큼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USDC가 많이 보유가 될수록 서클이 코인베이스에 지불하는 비용이 커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코인베이스 외부에 USDC가 다른 디파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많이 쓰일 수 있도록 되는 게 서클한테는 유리한 상황이겠죠. 결론은 USDC가 많이 쓰이면 쓰일수록 서클이 돈을 벌게 되고 유통 비용도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서클은 자기들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고 USDC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유통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럴 가능성은 정말 적다고 생각하는데 서클은 리포트에다가 넣어놨네요. 미국 연방증권법과 서클의 판단에 따라서 USDC는 증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졌지만 향후 다른 거래에서라도 USD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비즈니스 운영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SEC는 몇 가지 조건들을 들어서 달러의 1:1 기준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가 됐고, 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이런 코인들은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커버드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를 하면서 얘네는 증권성이 있는 애들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을 내린 상태긴 해요. 그럼에도 서클은 SEC가 입장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시를 하면서, 예를 들어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자가 은행이어야 하거나 은행과 제휴해야 한다는 법안이 나온다면 우리 비즈니스에 나중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클의 전망에 대해서 또 위험 요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 준비하면서 특히나 공부를 많이 하게 됐는데 알면 알수록 투자를 잘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모두 성투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